여러분, 혹시 어딘가 아픈데도 병원비 아깝다며 그냥 참고 버텨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 괜히 옆에 있는 가족한테 짜증낸 적은요? 돈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를 함께 봤죠. 명절 봉투는 자존심의 문제였고, 마트 신경전은 서로 다른 사랑법의 충돌, 학원비는 부모님의 죄책감, 그리고 어제 경조사비는 작은 돈을 아끼려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는 우리 몸에 관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 아파도 돈 걱정부터 앞서는 게 현실이죠.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참고 또 그 참는 마음을 엉뚱한 데 쏟아내곤 하죠. 그런데 여기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삶의 지혜라는 책에서 남긴 말이 있어요. 건강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돈이든 출세든 명예든 다른 모든 것은 건강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수백 년 전 사람인데 꼭 우리한테 하는 말 같죠?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한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 며칠째 어딘가 계속 불편해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요. 이 정도는 좀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진료비 생각하니 그냥 참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그렇게 며칠을 참다 보니 통증 때문에 예민해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요. 그때 가족이 걱정스럽게 말하죠. 아, 제발 병원 좀 가. 보기 안쓰러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버럭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안 가겠다는데 왜 난리야. 말해놓고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겠죠. 저 사람은 날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나는 화부터 냈을까? 이런 적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십니다. 아파서 예민한 거지. 뭐 별 이유가 있겠어? 그런데요. 만약 그 짜증의 진짜 상대가 가족이 아니라 따로 있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에게 화를 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더 깊은 데 있어요. 하버드의 멀레이너성과 프린스턴의 셰퍼라는 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걸 밝혔죠. 돈 걱정이 머릿속에 깔려 있으면 그게 우리 정신의 대역폭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마음의 용량을 계속 갉아먹는데요. 학자들은 이걸 대역폭 세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셀까요? 연구에 따르면 돈 걱정에 짓눌린 상태는 마치 밤을 통째로 세운 것만큼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학자들이 강조한 한마디. 이건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핍이라는 상황이 누구의 마음 용량이든 똑같이 줄여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병원비를 못 내는 그 답답함,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구나 하는 그 무력감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낸 짜증은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돈 걱정에 짓눌린 내 마음이 가장 만만한 가족에게 흘러나온 겁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가족에게는 그 짜증의 진짜 정체. 둘째, 버티는 것이 사실은 절약이 아니라는 것. 셋째, 내 몸과 내 마음, 그리고 가족을 동시에 지키는 법. 하나씩 가볼게요. 짜증의 진짜 정체. 먼저 첫 번째, 왜 난리야? 라고 소리칠 때 우리 마음속 진짜 말은 이겁니다. 나도 가고 싶어. 나도 안 아프고 싶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그 화는 가족을 향한 게 아니죠. 사실은 내 처지를 향한 겁니다. 내 몸 하나 편하게 못 챙기는 그 무력감을 향한 거죠. 그런데 그 화가
하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요. 가족은 내가 화내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무의식 중에 알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이 나가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씨는 한동안 어딘가 불편한 걸 참았대요. 병원비가 아까워서요. 그러다가 가족한테 자꾸 짜증을 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대요.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이 아픈 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그 말에 A씨는 멈칫했대요. 자기는 돈 걱정에 갇혀서 그 걱정조차 화로만 받아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짜증의 진짜 상대는 가족이 아닙니다. 내 몸 하나 못 챙기게 만드는 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화를 가족이 자꾸 받아내다 보면 가족도 결국 지칩니다. 걱정해서 한마디 했다가 매번 폭발만 돌아오면 어느 순간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럼 정작 내가 진짜 아플 때 아무도 병원 가자고 말해주지 않는 외로운 상황이 오겠죠. 나를 가장 걱정해주던 목소리를 내 손으로 꺼버리는 셈입니다. 버티는 건 절약이 아니다. 두 번째, 그럼 그렇게 참으면 진짜 돈을 아끼는 걸까요? 당장은 진료비를 아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몸은 절약을 모르는 정직한 녀석입니다. 작은 신호일 때 챙기면 적은 비용으로 끝날 일이 참고 참다 키우면 훨씬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치료비도 더 들고 일도 못하게 되고 회복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랬습니다. 건강을 다른 곳과 바꾸는 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요. 왜냐면 다른 건 잃었다 다시 얻을 수 있어도 건강은 한번 크게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난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돈은 건강을 직접 사주진 않지만 건강을 지킬 환경은 만들어준다고요. 그 환경의 가장 기본이 아플 때, 제때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비는요, 쓰는 돈이 아니라 미루면 이자가 붙는 돈입니다. 지금 안 내면 나중에 몇 배로 내야 하는. 예를 또 들어볼게요. B씨는 작은 증상을 한참 미뤘대요. 몇만 원 아끼려고요. 그런데 결국 더 키워서 치료받느라 일도 한동안 쉬어야 됐고 비용도 처음에 몇 배가 들었대요. B씨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냥 갔으면 돈도 시간도 마음도 고생도 다 아꼈을 텐데. 아끼려다 더 크게 잃는 것. 이게 버티기의 함정입니다. 정작 아껴야 할 건 진료비가 아니라 나중에 몇 배로 불어날 그 고생이거든요. 내 몸을 챙기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요. 나도 가족도 함께 지키는 법.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 막막함 정말 이해됩니다. 아프면서도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그 마음.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요. 거기서 짜증에 끌려다니지는 말기로 해요. 몇 가지만 바꿔보세요. 먼저 아주 작게라도 내 몸 통장을 만드세요.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갑자기 닥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조금씩 모아두면 병원 문턱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리고 짜증이 올라올 때 딱 한 박자만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해. 당신한테 화낸 게 아니라 내 몸 못 챙기는 내가 답답해서 그래. 이 한마디면 가족은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옆에서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병원 가라고 다그치기보다 내가 같이 가줄게. 무서우면 옆에 있을게. 명령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말이 되면 상대도 방어하지 않겠죠.
사실 아픈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건 비용이기도 하지만 혼자라는 느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진료는 미루지 마세요. 우리 동네 보건소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찾아보면 분명 길이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돈 걱정이 마음을 좁힐 때 일부러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가족은 적이 아니라 나와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가족이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보물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요. 첫째, 가족에게는 짜증의 진짜 상대는 가족이 아니라 내 몸 하나 못 챙기는 무력감입니다. 둘째, 버티는 건 절약이 아닙니다. 미루면 이자가 붙는 가장 비싼 빚입니다. 셋째, 작게라도 내 몸 통장을 만들고 짜증 대신 솔직한 마음을 전하세요. 꼭 필요한 진료는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맨 처음 드린 질문 기억나세요? 우리는 왜 걱정해주는 사람에게 화를 낼까? 이제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돈 걱정이 마음의 여유를 다 갉아먹어서 사랑마저 화로 받아냈던 거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요. 건강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오늘 미뤄둔 그 진료 하나 예약부터 잡아보세요. 그리고 곁에서 걱정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의 몸은 그렇게 아껴줄 가치가 충분한 몸입니다. 꿈을 걷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